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주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면 아버지, 지난 10월부터였죠.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 금리 상승이라는 조합의 트럼프 트레이딩이 지속이 됐어요. 그가 그동안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이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드디어 취임 시기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거의 110에 이르던 달러 인덱스가 좀 주춤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4.8%까지 치솟던 금리가 주말 기준 4.6% 초반대까지 하락하면서 다소 후퇴하는 흐름을 보였었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 강달러가 갑자기 소강 상태로 전환됐던 이후에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도 영향을 줬을 거야. 그렇죠. 이 BOJ에서 마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발언들이 달러의 상대적 약세에 기여를 하면서 지난 주말 기준으로 달러 엔 환율은 155엔까지 하락, 그러니까 엔화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통화 인덱스에서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대략 14% 정도 되기 때문에 강해지는 달러를 다소 주춤하게 했을 거야. 아무튼 이제 이번 주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주죠. 잠시 주춤하던 금리가 어떤 모습을 그리게 될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년물 기준으로 4.5% 이상의 금리에서는 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무척 커지기 때문에 금리의 방향이 시장 판단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금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 아빠는 금리가 다소 주춤한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 이수야, 지금까지 금리가 상승한 이유가 뭘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혹은 이민자 정책이 결국은 물가를 끌어올리게 될 거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던 거죠. 그렇지. 하지만 그 외 자연 발생적인 물가 상승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안정된 상태였어.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CPI에서도 확인이 가능했듯이 끈적끈적한 주거비나 연료비 등을 제외한다면 헤드라인 물가는 이미 1.9% 수준까지, 코어 물가 기준으로는 2.1% 수준까지 하락했단 말이지. 연료 가격이 한 남아도는 상황임에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 때문에 상승했던 거고, 끈적한 주거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내려갈 테니까 물가와의 전쟁에서 이 정도면 승리를 선언해도 되는 수준이었단 말이 되잖아. 그렇죠. 연준의 2인자인 크리스토퍼 월러이서도 이번 CPI 발표 직후에 디스인플레이션 경로가 잘 작동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기조가 잘 연장될 수 있다면 올해 금리를 3-4차례 추가 인하가 가능할 거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 결국 최근 더해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트럼프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대부분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거야. 트럼프 2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금리가 상승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1기 때의 기억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거겠죠? 그렇지. 트럼프 1기 때는 금리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고 달러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으니까. 그리고 그 원인도 지금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선반영되었던 부분이 좀 컸다는 거지. 이렇게 선반영되었던 부분은 정작 재료가 노출되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재료의 노출로 인해서 누그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봐. 게다가 AI 업무가 곳곳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생산성 향상이 시작될 거야. 생산성이 향상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강한 경제 성장 덕분에 세수도 증가하게 되겠지. 그러면 또 국채 발행 부담이 낮아지고 기간 프리미엄 상승도 잦아들면서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출 거고. 아빠는 금리는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고비와도 같다는 말을 했었는데, 금리가 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면 달러의 초강세 현상도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고 주가도 상승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잠시만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최근에 금리가 트럼프 때문에 올랐다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금리를 구성하는 3가지 요인이 뭐라고 했어, 이수야? 성장률, 기대 인플레,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그렇지. 그래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전문가들은 그 금리가 왜 올랐는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올랐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지난 트럼프 1기 때 금리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다고 했잖아. 당시에 텀 프리미엄으로만 110베이스 포인트가 올랐어.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보상 측면에서 금리를 더 쳐주는 텀 프리미엄 위주로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트럼프의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가 주로 움직였다, 그것을 의미해. 아무튼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금리가 다소 안정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금리만 잘 좀 잡아줄 수 있다면 미국 경제 상황은 지금 매우 좋은 편이야. 미국 시각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됐던 12월 소매 판매는 7,292억
달러로 전달에 비해서 0.4%나 증가했잖아. 물론 자동차 판매가 0.7%나 증가했다는 점이 헤드라인 지표를 끌어올렸는데 이건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종료하겠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언급 때문에 미리 좀 사두자 뭐 그런 수요가 좀 있었을 거야.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문화가 아니고 주로 개인주택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전기 코드 꽂아서 충전하는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우리나라보다 큰 편이거든. 그리고 또 이를 노린 제조업체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12월에 소매 판매 개선을 그 숫자 그대로 다 인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 하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GDP 나온 모델을 보면 소매 판매 발표 직후에 작년 4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으로 3%로 바꿔서 제시했어. 이건 지난 9일 2.7%였던 것에서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결과인데 애틀란타 은행에서도 그만큼 소매 판매 지표가 좋았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거야. 사실 체감상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였던 것 같기는 한데 드디어 이번 주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이네요. 금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 성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버지 말씀처럼 주춤한 상태로 지속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어서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국내 증시가 설 연휴에 도입을 하는데요. 연휴 중간에 1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번 주 트럼프 행정명령 그리고 BOJ 기조가 시장을 얼마나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연휴 전에 경기 심리가 유입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12월 FOMC에 대한 회의록을 통해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일정 부분 선반영된 데다가 또 지난주에 12월 물가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그리고 또 24일에는 BOJ 금정위가 예정이 되어 있네요. 이 시장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 BOJ 총재가 연일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의중을 내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엔화 가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언제든지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이야. 하지만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는 데다가 과거에 비해 엔화에 대한 숏 포지션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난해 중반에는 7월을 기준으로 약 18만 계약의 엔화 숏 포지션이 쌓여 있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청산이 되면서 급격하게 조정을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달랑 2만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큰 충격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지. 오히려 엔화 가치는 최근 상승해 왔었기 때문에 금정위 발표 이후에는 엔화가 오히려 안정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어. 다만 금정위를 앞두고 발표되는 일본 소비자 물가지수 등의 상황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 가능성은 있다고 봐. 현재 일본 물가지수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지난달 2.9%보다 상승한 3.4%고 코어 물가는 지난달에 2.4%와 동일한 2.4%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뭐 그 외에는 중량감이 높은 경제 지표나 이벤트가 없는 주간이야. 게다가 FOMC 회의를 앞두고 위원들의 연설이 없는 주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크로에서는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는 조용한 주간이 될 것으로 보여. 특별한 이슈가 없는 주간이니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라도 한 가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약바이오를 보면 될 것 같아. 조금 전에 금리가 좀 안정을 보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 일단 반드시 금리가 안정이 되는 것을 확인해야 돼. 무조건 제약바이오가 오른다는 건 아니야. 만약 금리가 아빠 예상대로 안정된다면 이게 듀레이션이 멀리 있는 제약바이오가 좋을 거야. 제약바이오 업종이다라는 것을 보면 지금 당장 현찰이 딱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앞으로 2상, 앞으로 혹은 3상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유입될 수 있는 미래 현금 가치가 현재 할인율로 할인되어서 가치가 정해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진다면 현재 가치는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게다가 최근 중국, 인도 등에서는 HMPV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쿼드데믹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독감, 코로나19, 노로바이러스, RSV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확산 중에 있잖아. 현재로서는 해당 감염병들이 코로나19 때처럼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락다운 등의 강력한 분리 정책은 가능성이 높지 않아. 하지만 HMPV나 RSV 같은 것들은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어. 그래서 확산 정도에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아. 진단키트나 마스크 관련주들은 이미 조금 올랐다가 요즘은 또 힘이 좀 빠져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더 전통적인 제약주 중에서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들로 시각을 좁히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번 주는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인 출범을 하는 주이니만큼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보는 게 좀 중요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여기에 더해서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업종까지 함께 챙겨주시면 좋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